요. 네, 오늘은 지금 좀 버벅거렸죠? 왜 그러냐면 오늘은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조금 서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구를 내가 사용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도 뭔가 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뭐 노력하고 궁리하는 결과니까 조금 서툴고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에스트로겐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에스트로겐 정말로 꼭 필요한 호르몬이죠.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게 폐경이 되면 급작스럽게 감소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폐경기 여성들이 급작스러운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과 질병의 위험에 이제 노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공 합성 에스트로겐을 그럼 투여하는 것이 그냥 좋으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대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너무 과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없을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고요. 사실은 에스트로겐 부족보다도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들, 남성들 포함해서 결핍보다는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때문에 전 연령층에서 아마 고통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초경이 빨리 일어나는 이 성조숙증부터 또 가임기 여성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들까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결핍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폐경 이후에는 그럼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없느냐? 아니죠. 폐경 이후에도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과 고통을 질병을 겪게 되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보다는 조금은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말씀드리고 솔루션이 뭔지 어떻게 그럼 해결해야 되는지에 좀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짠 넘어가다. 왜 안 넘어가니? 오케이. 컨트롤 P. 오케이. 자, 오늘은 무기를 새로 하나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펜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펜을 색깔을 검정색으로. 자, 여러분, 에스트로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은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에스트로겐은 일단은 내 몸에서 합성되는 에스트로겐이 있는데요. 무려 사실은 더 있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E2라는 게 있고요. E2, 에스트라다이올, 뭐 영어니까 이거는 몰라도 좋습니다. 그냥 E2. 이거는 뭐냐면 가임기 여성, 초경을 해서 폐경이 되기 직전까지 그때를 임신을 할 수 있는 시기인데 그 가임기 여성의 주도적인 호르몬이 바로 E2입니다. 에스트라다이올. 이것도 에스트로겐이고요. 그 다음에 가임기에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바로 E3 에스트리올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폐경 맞이하게 되면 그때 이제 난소에서는 나오지는 않죠. 이제 부신이나 지방에서 나오는 이게 바로 뭐냐면 E1, E1. 그래서 내 몸에서 벌써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이 E2, E3, E1. 다른 색깔 펜으로 하는 게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값 검정으로 하니까 잘. 안 보여요? 네. 괜찮아요. 네. 같은 색깔은 별로 안 좋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다른 색깔로 바꿀까요? 네, 다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은 개인적으로 싫어하고요. 그러면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에스트로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스트로겐이 그러면 이런 에스트로겐만 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어떤 에스트로겐이 또 있냐면 너는 내려가고 자, 어떤 에스트로겐이 있냐면 합성 에스트로겐. 합성 에스트로겐은 뭐냐면 치료 목적으로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합성한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게 이제 피임약이죠. 이런 에스트로겐도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 이거는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도 합성 에스트로겐이고 또 뭐가 있냐면 제노 에스트로겐. 제노라는 거는 뭐냐면 외부라는 그 foreign 그러니까 낯선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의를 보면 인간이 만든 화합물로서 내분비 결합 물질로 작용하는 이런 화합물인데 여기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바로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바디워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잘못된 그 몸 세정제를 쓰게 되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이건 매니큐어 같아 그죠? 이건 립스틱이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페트병이네요. 자, 이런 것들에서 방출되는 화합물들을 제노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이토 에스트로겐, 파이토는 식물이죠.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말하는 거죠. 그럼 얘들이 다 그냥 같을까? 다르겠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스트로겐도 각 그 시기별로 뭐 임신을 했느냐, 가임기냐, 폐경을 했을 때, 완경을 했을 때 이후에 나오는 에스트로겐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다 다르다는 거,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에스트로겐이 있다라는 거. 외부에서 들어오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에스트로겐도 합성의 에스트로겐부터 제노 에스트로겐,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렇게 다양한 에스트로겐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내 몸에서 지나치게 많이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거나 비율이 깨지거나 또는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은 에스트로겐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인지 어떻는지 뭘 가지고 의심해 볼 수 있을까? 어떤 증상이 있으면 임찬수 원장님한테 진료를 받아야 되나? 상담을 받아야 되나?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천식이나 두들기가 있다. 전혀 생뚱맞은데 그죠? 그다음에 유방암 과거력이 있거나 이제 또 유방암을 앓고 있는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주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방 압통이 있거나 뭐 생리 중이거나 생리가 완경이 됐는데도 유방 팽만감이 있거나 유방 압통이 있거나 또는 뭐 월경이 생리가 다가오면 나타나는 이런 유방 압통, 유방 팽만감 다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성욕이 감소하거나 또는 우울증이 있거나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안구가 건조하거나 뭐 이런 증상들 이런 초경을 빨리 할 때 정말해서 성조숙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초경이 남들보다 좀 빠를 때 성조숙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부 비만이 아니고 복부에 지방이 축적되는 게 아니고 허리나 엉덩이 쪽에 하체 쪽으로 지방이 축적되는 경우 비만하긴 한데 하체 비만이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만성 피로가 있는 경우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자욱하고 집중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 머리도 무겁고 그리고 탈모가 있는 경우 두통이 있는 경우 뭐 혈액 응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임신이 잘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난임이 있거나 해서 이제 그런 문제를 겪고 있는 여성들 또 생리가 불규칙하다거나 불면이 있다거나 월경 전 증후군이 있다거나 다낭성 난수가 있다거나 사실은 뭐 다낭성 난수는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런 문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과 다낭성 난수는 뭐가 선우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대사가 지연이 되거나 그래서 살이 이제 체중이 자꾸 대사가 지연이 되니까 자꾸 체중이 불죠. 이런 증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뭐 한두 개 있는 걸 가지고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다 비특이적인 증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 증상이 왜 생길까? 그러면 그 각각의 원인들의 솔루션은 뭘까? 네,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설명하면서 바로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노에스트로겐. 제노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라 그랬죠. 제노는 foreign이라는, stranger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노.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낯선 에스트로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플라스틱. 특히 플라스틱인데 열이나 산에 노출됐을 때 특히 더 많이 방출이 되죠.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죠. 커피를 테이크아웃 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겠죠. 그래서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담고 마시고 뭔가 뭐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죠.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큐어 제광에 매니큐어 지우는 거 어디가 문제가 될까요? 이거 네일 아트 하는 거 문제가 되겠죠. 네일 아트는 네일 아트를 직접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이걸 흡입하고 있겠죠. 이런 분들은 공기청정기 꼭 써야 되겠죠. 자, 이런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제나 섬유 유연제 속에 이제 소디움 라우릴 설페이트나 소디움 알코올, 뭐 에톡실레이트 설페이트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그다음에 LAS라고 이제 밑에 써놨는데요. 저기 이제 그 어디 갔나 여기 LS를 써놨는데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찾아보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선크림 질 좋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선크림. 그 다음에 데오드란트 이런 것들에 많이 들어있죠. 실제로 데오드란트 시중에 사서 보십시오.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뿌리죠. 그런 걸 통해서는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겠죠. 모공이 있고 땅구멍이 많은 곳이라 훨씬 더 흡수가 잘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싸다고 뭐 친구들이 이거 쓴다고 이런 거를 써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향수에는 이제 산화제인 저기 부티레이티드 BHT인데 이게 잘못 썼네요. 하이드록시톨루엔인데 BHT 이런 거. 그다음에 옥시벤존, 포탈레이트 플라스틱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향수에도 그 향을 내는 목적으로 쓰고요. 옵티녹세이트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선크림이나 데오드란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카페트 그리고 일부 바닥재 우리 바닥재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섬유판은 뭐 파티클보드 대신으로 뭐 친환경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뭐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런 섬유판에서도 아주 그 나오는 이 피움들, 유독 가스들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 클리닝은 우리 세탁소 세탁물들, 그래서 세탁소에서 온 세탁물들을 그 비닐을 벗기지 않은 채로 옷장 속에 내비두면 계속해서 맞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뭐 이 세탁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세탁소 아주 문제가 심각하겠죠. 사실 세탁소 여기는 진짜 공기청정기가 꼭 필요한 곳인데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세탁소에 세탁물을 찾으러 한 번씩 가면 진짜 숨이 툭툭 막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하루 종일 거기서 미세먼지도 많고 이런 휘발성 유기 함물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을 하시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굴들을 보시면 굉장히 독소도 많아 보이고 참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복사기나 프린트기를 사용할 때 나오는 이러한 유독 가스들도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살충제, 제초제, 곰팡이 제거제.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유기농을 섭취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죠. 자,
그다음에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세이프 초이스라는 마크가 미 환경보호국 미국 그 EPA에서 부여한 이 세이프 초이스, 지난 시간에 세이프 초이스가 어떤 마크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난 강의 한 번 더 찾아보시고요. 이 세이프 초이스가 마크가 부여되어 있는 거라면 적어도 이런 부분으로부터는 최소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사용을 통해서 이러한 제노 에스트로겐을 일단 원천적으로 내 몸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게 1차적이겠죠. 들어온 놈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이 부분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심각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요. 한국인들이 1년 동안 섭취하는 식품 첨가물이 무려 각각 이 감미료 보존료 다 합쳐가지고 1년에 24kg를 섭취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로 따지면 얼마죠? 한 달로 따지면 2kg, 2kg. 한 달에 2kg을 섭취를 한다는 이야기죠. 와, 배부르겠습니다. 그죠? 한 달에 2kg면 뭐 하루로 따지면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런 제노에스트로겐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바로 폴리여마비닐이죠. 폴리여마비닐. PCB라고 그러는데 이거의 심각성은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알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1979년도부터는 이제 생산을 금지했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이미 토양으로 또는 바다로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거의 뭐 전 지구를 거의 뭐 오염시켰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거의 모든 환경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 이 물질이. 그래서 우리가 먹는 먹거리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이 PCB가 실제로 이제 1g 지방 1g당 농도를 봤더니 뭐 우리가 먹는 모든 지방이 있는 모든 음식물들에 다 있는데 특히 제가 지난 시간에 양식 영어에 많이 들어 있으니까 굉장히 아시고 드시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안 먹는 게 일단 상책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방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서도 이 음식이나 동물들을 먹이는 사료 속에서도 이 PCB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과일이나 야채, 곡물은 봤더니 0.08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쭉 갔더니 유제품을 봤더니요. 유제품 한번 볼까요? 얼마죠? 9.2. 과일이나 채소, 곡물에 비해서 몇 배죠? 약 100배가 넘어요. 100배가 넘어요. 그 다음에 쭉 가다가 어유 한번 볼까? 어유 봤더니 117이니까 이거는 약 몇 배가 높죠? 약 10,000배 정도가 넘죠. 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우리는 처음 들어보고 생소한 이름이지만 PCB 뭐 살면서 들어볼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PCB, 폴리어마 비페닐이 이렇게 우리 먹거리들을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산재해 있다라는 사실, 위협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이 어유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어유에 대한 이 PCB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국내 기준이 이 오메가3에 대한 PCB에 대한 기준이 PCB에 대한 다이옥신이나 PCB에 대한 기준이 국내에는 없다 그랬죠. 이게 참 심각하죠.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할 때 비용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진짜 제대로 된 이런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먹는 건데 이런 부분들 잘 아시고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을 내가 다시 한번 더 상기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제노에스트로겐을 줄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만인데요. 살이 찌게 되면 체지방이 증가하잖아요. 체지방. 이 체지방이 증가하고 하면 이 체지방에는 이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좀 어렵죠? 얘가 뭔 역할을 하냐면요. 테스토스테론을 E2로 전환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면 비만하면 즉 체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테스토스테론을 E2로 전환하니까 어떻게 되죠? E2, 에스트로겐이 어떻게 된다고죠? 계속 증가하겠죠, 에스트로겐이.
또 이러한 에스트로겐 증가가 테스토스테론 감소하고 이어지면서 근육량은 감소하게 되고 또 에스트로겐은 체지방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래서 점점점 계속해서 비만하게 되는 이 악순환 사이클을 그리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면 뭘 일으키냐면 자궁 내막에는 자궁 내막 증식을 일으킬 거고 그리고 자궁 내막암을 일으킬 수 있겠죠. 또 여기 근육층에는 뭐가 생기죠? 근종이 생길 수 있겠죠. 근종이. 그래서 이게 근종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 거고요. 난소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고. 또 어디 이렇게 가서 유방에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체지방 감량을 통해서 노력을 할 때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이러한 아로마타제로 인한 테스토스테론이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을 또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체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배란이 안 될 때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성의 생리라는 거는 쭉 일단은 여기 생리 시작을 해서 배란이 될 때까지 이 기간을 뭐라 그러냐면 난폭이라 그러잖아요. 난폭이 요만하던 난포가 점점 커지죠. 커져서 배란 직전까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난포기에는 뭐가 나오죠? 난포 호르몬을 에스트로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란이 탁 되고 나면 이제 난자가 이렇게 탁 나고 나면 이 나머지 부분이 황체가 되죠. 황체. 그래서 황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황체 호르몬. 그거를 영어로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합니다. 황체 호르몬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 황체기가 되면 이 황체기에는 배란되고 난 이후 황체기에는 프로게스테론이 에스트로겐보다 월등히 높아요. 그죠?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보다도 월등히 높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는 분비된 배란되기 전까지 첨가된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쭉 감소하게 되는데 이 감소는 뭐 때문에 간에서 해독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근데 간이 궁극적으로 나쁘다 그러면 이게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뭐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은 아니에요. 프로게스테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게스테론이 이렇게 증가하지를 않고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감소할 수 있는 상황, 즉 항체 호르몬이 너무 낮게 유지하는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생기게 되겠죠. 만약에 에스트로겐이 간까지 나빠가지고 해독이 되지 않으면 훨씬 더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더 심해지겠죠. 이런 상황, 즉 항체 호르몬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요. 첫 번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환자들. 그래서 다낭성 난소가 있는 분들은 생리를 뭐 2달에 또는 뭐 석 달에 4달에 또는 뭐 6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죠. 즉 배란이 안 이루어지니까 황체 호르몬이 안 나오죠. 배란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만 나오죠? 네, 난포 호르몬 에스트로겐만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다낭성 난소가 있는 경우 항체 호르몬이 낮고 에스트로겐은 지속적으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상황이 오죠.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배란을 억제해요. 그리고 황체에서 황체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차단을 하죠. 그래서 실제로 배란이 아니고 임신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임신이 난임 때문에 이제 난임 클리닉을 찾으면 가장 먼저 해보는 검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황체 호르몬이 낮아요. 그래서 호르몬은 혼자 가지 않고 갑상선 호르몬, 이런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다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라면 근본적으로 갑상선 기능을 빨리 개선을 시켜야지 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늘 직장 때문에 뭐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코티졸이 굉장히 많이 과다 분비가 돼서 시상하부에서 시작되는 무월경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월경이 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배란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당연히 배란 이후에 나오는 항체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거나
뭐 태능 선수촌에 있는 운동 선수들 체지방이 거의 없죠. 이런 분들 배란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에 놓일 수 있죠. 마른데 마르지만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그 생리를 하기 위해서 이 체지방은 적어도 12%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죠. 그 다음에 너무 체지방이 많아도 앞서 아로마타제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올라간다고 그랬고 뿐만 아니라 이 비만 체지방이 높아지면 황체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에 반대되는 반대장 균형을 맞춰주는 이 황체 호르몬 생성도 억제를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 상황이 놓이게 되면 황체 호르몬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스트로겐이 그대로 분비가 되더라도 양은 그대로 하더라도 황체 호르몬이 너무 낮아서 에스트로겐 비율이 항상 균형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이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무배란을 통해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 요런 5가지 원인들을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고요. 지난 시간에 루바블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루바블렌드는 있잖아요. 우리가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라는 게 있었고 에스트로겐 리셉터 베타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이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 수용체는 주로 어디 많으냐면 다 분포되는데 주로 있는 게 여성 생식기 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뭐 자궁이나 난소나 또 유방이나 이런 데 이제 분포를 하죠. 그럼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 수용체는 어디 많느냐? 비여성 생식기. 생식기를 제외한 생식기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있는 곳이 어디냐면 뼈, 또 뭐 그 뇌, 그러니까 이제 신경계, 뇌, 그다음에 순환계, 혈관이나 뭐 심장 이런 쪽에. 그런데 이 루바블렌드는 어디 작용한다고 그랬죠? 베타에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베타에. 그래서 이런 데는 개선을 시키지만 이런 쪽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메노포즈 이지라는 그 갱년기 때 쓰는 여기에는 이제 블랙호시랑 그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어서 얘들이 또 이제 에스트로겐 리셉터 수용체 베타에 작용한다 그랬죠.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하고 다음 슬라이드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파 수용체는 엑셀레더라고 그랬고 베타 수용체는 브레이커라고 그랬는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에스트로겐이 알파 수용체에 작용하게 되면 암세포를 증식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베타 수용체에 이소플라본이 작용하게 됨으로 인해서 암세포 촉진을 막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루바블렌드가 작용하는 부위는 베타 수용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제 이소플라본의 그 주요 성분이 누구냐면 이 제니스테인이라는 것하고 다이드제인이라는 2가지 활성 물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소플라본 중에서 이 제니스테인은 보면 알파 수용체, 즉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E2라는 그 에스트로겐이 알파 수용체 100에 작용하고 베타 수용체도 100이라고 했을 때 이 제니스테인은 5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알파 수용체에. 그리고 베타 수용체에 오히려 브레이크에 훨씬 더 엑셀레다보다는 브레이크에 훨씬 더 많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소플라본 가지고 조금 논란을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콩은 뭐 나쁘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더 연구가 진행되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을 본다면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 유방암 환자가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 것이 더 나쁘죠. 어떻게 콩 먹는 것이 더 나쁘겠습니까? 돼지고기, 소고기는 그 세계보건기구 산하 그 국제암연구소 IARC라는 국제암연구소에서 2군 A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제니스테인은 그게 포함되지 않죠. 또 그리고 이렇게 베타 수용체에 작용하지 않습니까? 자, 넘어가고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제노에스트로겐을 줄이자라는 거. 두 번째는 비만에서 에스트로겐이 많이 합성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무배란, 배란이 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황체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상응하는 황체 호르몬이 낮다고 그랬죠. 그럼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만성 스트레스인데요. 자, 만성 스트레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너무 잘못된 그 미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미신을. 무조건 나쁘대. 근데 콜레스테롤은요, 나쁘면 왜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겠습니까? 이거 간에서 만들어내는데요. 중요하니까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잘 보면요, 이 콜레스테롤이 쭉 가다가 그 프로게스테론도 만들고 뭘 만드냐면요, 코티졸을 만들어요. 이 코티졸 이거는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이죠.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코티졸은. 이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콜레스테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이쪽으로 쭉 넘어가 보면 DHEA, 안드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안드로젠입니다. 안드로젠, 남성 호르몬. 또 여기에서 E1 우리 아까 앞서 봤죠, 배웠죠, E2, E3 이게 뭔데요? 이게 여성 호르몬이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요, 또 그 외에 다양한 많은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가 헤쳐나오고 이겨낼 수 있는 신체 반응을 유도하는 코티졸이라는 중요한 물질 호르몬의 원료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무조건 낮춰야 돼. 이게 너무 낮으면 이거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은 죄가 없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을 때는 또 다른 그 이유, 그 백그라운드, 왜 올라갔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고 그 이유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만 떨어뜨리는 쪽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에 이 말씀드렸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코티졸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에서 이쪽으로는 쭉 가가지고 에스트로겐을 만들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가가지고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 어디로 바뀌어버리죠? 코티졸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프로게스테론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프로게스테론은 감소하고 에스트로겐은 그대로 있고, 그럼 뭡니까? 밸런스가 깨지게 되죠. 즉 만성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 프로게스테론이 코티졸로 바뀜으로 인해서 프로게스테론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고 상대적인 비가 에스트로겐이 우세한 상황을 만들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도 안 좋다. 또 앞서 무배란과 관련했을 때 이러한 만성 스트레스는 계속해서 코티졸이 중추신경계에서 계속 분비가 되게 되면 시상하부 무월경을 일으킨다고 했죠. 배라는 장애를 일으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양쪽으로 스트레스는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에 좋지 못하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자, 이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폐경 이후에는 그 가임기에는 내가 E2만 나온다 그랬잖아요. 가임기에는 E2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폐경이 되면 E2가 나오지 않고 E1만 나와요. E1만. 그런데 이 알파 수용체는 그 엑셀레다라고 그랬고 베타 수용체는 브레이크라고 그랬는데 에스트라다이올은 1대1이에요. 1 각각 1이라고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은 훨씬 더 강력해요. 훨씬 더. 그래서 이때 비율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율도 문제지만 폐경 이후의 여성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훨씬 더 강력한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깨졌을 때 훨씬 더 좋지 않은 상황에 놓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도표 보여 다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가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떤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슬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이슬이는 알파는 1이지만 베타가 3이네요. 즉 브레이크 작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임신 중에 암 잘 안 생깁니다. 임신은 암을 예방해 줍니다. 그죠? 에스트로겐과 관련된 암을 여성 질병을 예방해 주게 되죠.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프로게스테론이 나오죠. 임신을 유지시켜 주는 게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그래서 천연 프로게스테론이 나오는데 이거는 알파를 억제하고 베타를 강화시켜 주죠. 증가시켜 주죠. 그래서 임신 때는 E3가 나오고 프로게스테론이 나오고 당연히 임신은 여성 암들로부터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출산을 많이 한 여성들은 여러 가지 유방암이나 난소, 자궁 내막 쪽과 관련된 암 발생 위험은 굉장히 낮죠. 반대로 출산을 하지 않거나 해본 적이 없거나 임신을 한 적이 없는 분들은 훨씬 더 높겠죠. 이 도표를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기전이 그 이면에는 이런 기전이 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기전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이걸 굳이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게 있나 보다. 만성 스트레스 받으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생길 수 있겠구나. 무울경을 일으키는구나.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겠구나. 안 받을 수는 없죠. 그 스트레스 받는 것만큼 내가 조절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인데 이제 다 와갑니다. 자, 5번째 장내 세균 불균형인데요. 장내 세균 불균형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혈액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에스트로겐, 제노에스트로겐이든 합성 에스트로겐이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에스트로겐이든 이 에스트로겐은 결국 간에서 대사가 됩니다. 간에서 이렇게 대사가 돼서 불활성화가 돼가지고 이 불활성화 되는 거는 여기 에스트로겐이고요. 여기가 이제 불활성화 시키는 물질이 여기 들어붙어서 요 불활성화 시켰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출될 수 있는 형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장으로 간을 통해서 배출이 되면 이제 대변으로 배출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장내 세균 불균형이 있을 때, 즉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 유해균들이 뭘 만들어내냐면 베타 글루쿠로니다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예서 간에서 불활성화 시킨 놈을 얘를 딱 끊어내 버리는 거죠. 에스트로겐하고 글루쿠론산을 딱 끊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다시 활성화가 되고 다시 혈액으로 재흡수가 되는 거죠. 예서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해서 배출돼야 될 에스트로겐이 자꾸 내 몸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이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앞서 말한 여러 가지 증상을 경험한다면 장에 문제가 또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죠. 장에. 그러면 이렇게 이 에스트로겐을 불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요렇게 생긴 얘가 누구냐면 바로 글루쿠론산이거든요. 글루쿠론산 여기 있죠. 글루쿠론산. 이 글루쿠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데가 어디냐면요. 제가 늘 계속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콤부차에 글루쿠론산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에스트로겐을 불활성화시키는 재료가 이 콤부차에 들어있다는 사실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베타글루쿠로니다제가 작용하기 전에 얼른 배설시키거나 또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면 되잖아요. 그때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바로 식이섬유. 이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가 바로 이 베타글루쿠로니다제가 작용하기 전에 빨리 얼른 대변을 통해서 빨리 흡착해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이섬유다. 그래서 5번째 원인인 장내세균 불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글루쿠론산이 들어있는 이런 콤부차, 그 다음에 대변에서 대장으로 배출된 이 불활성화된 에스트로겐을 흡착해서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장내 세균 불균형을 빨리 개선시키는 게 좋겠죠. 그래서 유산균 섭취를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자, 6번째 마지막인데요. 간해독입니다. 간해독. 요거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이제 이원일 수도 있고 이투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폐경 이후 여성은 이원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얘가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사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기 나쁘지 않은 좋은 우리 몸에 좋은 형태의 대사 물질, 그러니까 이 2OH 에스트로겐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이거는. 그런데 이 16OH 에스트로겐, 요거 안 좋아요. 요거 안 좋습니다. 요렇게 바뀌면 곤란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요거 4OH1으로 바뀌면 요거는 아주 안 좋습니다. 4OH1. 그래서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 포퀴논 에스트로겐으로 바뀌면 이건 진짜 안 좋은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에스트로겐이 간에서 대사될 때 어디 쪽으로 대사되도록 하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쪽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고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네요. 자, 이 EOH2로 가도록 도와주는 영양소가 뭐냐면요. 바로 십자가 식물입니다. 십자가 식물. 그 다음에 다양한 베리류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먹기가 쉽지 않죠. 그래도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하죠. 먹는데 이것들을 또 부족한 거를 채우기에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WX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 그 두 안에 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요 EOH2로 바뀌는 경로로 활성화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16알파 OH로 바뀌는 것을 차단하는 거. 차단하면 좋겠죠. 이 차단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자몽이나 석류나 페퍼민트 오일이나 발레리안. 발레리안 많이 들어봤네요. 그죠? 발레리안.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페퍼민트 오일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오일인데요. 제 진료실에 들어와서 상큼하다라고 느꼈다면 그 냄새는 페퍼민트 향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집중력에도 도움을 주고 피로하고 오후에 이제 좀 나른해질 때는 이 페퍼민트를 이렇게 뿌려주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바로 이 16 나쁜 대사 에스트로겐 중에서도 나쁜 대사체로 바뀌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쁜 대사체로 바뀌면 안 되죠. 요거를 촉진시키는 놈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나쁜 대사체로 가도록 촉진시키는 놈이 누구냐면 아까 우리가 배웠죠. PCB, 폴립 염화 비페닐이라는 것. 우리 음식물을 많이 오염시키는 놈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폴리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이거 뭐냐면요. 숯불에 구워 먹거나 이러면 나오는 벤조피렌, 담배에 들어있는 벤조피렌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이게 많이 생성이 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원천적으로 줄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이쪽으로 이 4HE1으로 가지 않도록 또 도와주는 놈이 있습니다. 걔가 누구냐면 바로 허브이고요. 홉스고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자몽 등인데요. 이런 모든 영양소가 한꺼번에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슬랙 헬스인데요. 발레리안도 들어있고요. 자, 여기 볼까요? 음소거가 돼서 안 들립니다. 갑자기 음소거가 됐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들리죠? 자, 이게 이제 슬립 헬스에 들어있는데 여기 보면 발레리안 들어있죠? 그 다음에 레몬 들어있고 홉 들어있죠? 그 다음에 사이트러스 플로보노이드 들어있죠? 그리고 그레이프루트 이게 자몽이거든요. 이런 것도 들어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대사체로 바뀌는 여기 나쁜 대사체로 여기 나쁜 대사체로 바뀌는 것을 차단해주는 이런 영양소가 세상에 슬립 헬스에 다 들어있었네요. 우리 저 정견이들은 이걸 알고 드셨는지 계속 열심히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들어있네요. 자, 그래서 나쁜 대사체로 바뀌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녹차가 정말 좋은데요. 녹차가
이 녹차와 홍차로 만들어져 있는 이게 콜레스테롤 헬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뭐 콜레스테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게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하고 이런 간 해독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홍차에서 추출한 테아플라빈이라는 것하고 녹차에 있는 카테킨을 주 원료, 주 성분으로 갖고 있는 제품인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얘 이렇게 나쁜 대사체를 이 나쁜 대사체가 이미 만들어졌어. 그러면 방법이 없나? 있어요. 근데 이 나쁜 대사체가 얼른 여기로 바뀌면 요 포메틸 그 에스트론으로 바뀌게 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빨리 안 바뀌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굉장히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완전 발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빨리 바꿔줘야 되는데 얘가 잘 안 바뀌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500명 중에 1명꼴 정도로 있어요. 이분들이 누구냐면 이분은 아예 이걸 메티라라 그러는데요. 메티라가 안 되는 즉 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폴릭 리닥테이즈라는 이 유전자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고요.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촉진시켜서 이 나쁜 대사체로 가지 않도록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영양소냐면요. 바로 마그네슘, 그 다음에 메틸기 공유자. 메틸기가 있어야지 이 OH, 4OH 에스트로겐이 메틸렌 에스트로겐으로 바뀐다 그 이야기죠. 그럼 메틸기를 공유를 해줘야 되는데 이 메틸기 공유자가 누구냐? 바로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군. 특히 콜린이 아니라 폴레이트가 중요한데요. 더 많은 폴레이트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더 드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콜린, 그 다음에 메티오닌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가 그래서 그 기형아를 출산한거나 자연유산이 이렇게 계속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사무과 선생님이 이제 엽산을 많이 먹으라고 하죠. 왜 그러냐면 이 메티라를 시키기 위해서 안 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실제로 자연유산이 잘 되고 또 이렇게 계류유산도 되고 또 저기 문해와 같은 이런 출산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유전자를 검사해 볼 필요성은 있긴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 요 나쁜 대사체로 바뀌지 않고 좋은 대사체로 바뀌어서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으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는 영양소가 이런 영양소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영양소 중에 이제 비타민 B군이 있죠. 비타민 B군, 그 다음에 이제 엽산 제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맥디, 이제 마그네슘 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시틴, 콜린 제제로는 이제 이 레시틴이 바로 포스파티딜 콜린이지 않습니까? 이런 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마그네슘을 결핍시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쁜 대사체로 이제 넘어가겠죠. 그게 뭐냐면 이제 스테로이드나 에스트로겐, 그래서 이제 경구피임약 이런 거 자꾸 쓰는 거 안 좋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일부 항생제들, 그 다음에 제산제, 이뇨제,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너무 이렇게 하루에 막 4-5잔씩 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내 누구랑 말을 안 하겠는데 변비도 생기지 않습니까?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이 생길 수 있다고 해야겠죠. 원인 없이 그냥 기분이 꿀꿀하고 우울하고 예민해지고 초조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뭐 알코올 술 한 잔 먹고 커피 먹으면 더 곤란하죠. 그다음에 타목식펜도 그렇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제 이런 마그네슘을 결핍시킬 수 있는 이런 인자들도 조금 이제 차단하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실제로 이런 그 메틸렌 테트라하이드로폴레이트 리닥테이즈라는 이 유전자를 변이가 있는지를 실제로 이제 본 건데요. 이 환자는 문제가 있었죠.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 그래,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되었으니까 제가 이제 우리 에스트로겐 우세 환경, 에스트로겐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 형태를 그냥 통칭해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부르지만 참 다양한 종류가 있다. 내모에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약을 통해서 또
또는 제노 에스트로겐을 통해서 또는 우리 몸에 좋은 파이토 에스트로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다 에스트로겐에 들어온다. 그런데 이런 나쁜 에스트로겐들이 내 몸에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되는 좋은 역할을 하는 그 프로게스테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게 되고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이 올 수 있는데 이런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제노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제품을 선택할 때 세이프 초이스라는 그런 인증마크가 부여되어 있는 거라면 적어도 우리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비만인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배란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5가지 상황을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이 왔을 때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그래서 심각성을 모를 수도 있겠다, 그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제 그거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뭐죠? 우베란. 네 번째가 뭐였죠? 만성 스트레스. 네,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 줄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해결하고 또 식이섬유, 유산균, 그리고 글루크론화 시키기 위한 글루크론산이 많이 들어있는 콤부차 섭취도 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간 해독에 이 에스트로겐이 좋은 대사체로 우리 건강을 해치지 않는 대사체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양소 섭취를 많이 하고 나쁜 대사체로 갈 수 있는 나쁜 좋지 못한 것들은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오늘의 강의 다시 요약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이런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에스트로겐 부족으로 인한 문제보다도 이런 에스트로겐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 성조숙증의 원인이 되고요. 가임기에는 여러 가지 질병, 암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도 있고 폐경 이후까지 폐경기 끝나고 난다고 해서 뭐 에스트로겐 결핍인데 그때 문제가 생기겠어가 아니라 폐경 이후에도 에스트로겐 우세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 섭취를 잘 하시고 생활 속에서 이런 나쁜 에스트로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정보가 그냥 여러분들 혼자만 알지 마시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질병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면요. 좀 좋아요, 알람, 구독도 좀 해주시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품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내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강의가 있어서 다음 주 강의 예고하겠습니다. 뼈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뼈 건강인데 사실 뼈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뼈 건강을 지키고 혈관의 석회화를 막고 치아 아이들의 충치도 예방하고 치아도 건강하게 해주고 하는데 이 공통적인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흥미가 땡기나요? 많은 분들에게 초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초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을 믿고 제가 그 강의를 또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